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2015년 문제이고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자, 4번 한번 봅니다. 3번 한번 봅니다. 자, 주청구와 병합 관련 청구는 각각 모두 소송 요건은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됨. 맞습니다. 있었죠? 둘 중 뭐라도 소송 요건이 부적법하다 그러면 그 자체에 각하시켜야 되는 것이지 뭘 다른 부분에 보내고 말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청구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합할 때 관련 민사상 청구도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될 지문이에요. 4번 지문의 경우에는.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관련 청구 사건에 있어서 이송과 관련되었을 때 자, 페이지 41페이지 정리 부분 한번 가보시고요. 자, 양 청구 즉 취소송도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소송도 적법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취소 소송이 혹시 부적법해서 소를 각하에 떼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셨죠? 자, 지금 현재 취소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너머에 다른 곳에 관련 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취소송 자체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어야 돼요. 됐죠? 이 상태에 있는데 자, 관련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저기 이리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송 신청을 해왔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 이송 신청은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이 이송 신청은 무슨 이송 신청이지요? 관련 청구 소송 사건에 있어서 이송 신청이지요? 관련 청구니까 이송 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현재 당사자가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권이 있습니까? 신청권 자체는 있어 보이지요? 관할 위반 이송 신청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송이 실제 내려지기 위해서는 두 소송 자체가 모두 소송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취소소송 자체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곧 각하되어야 될 운명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진다면 이 이송 신청은 기각되어야 됩니다. 그죠?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요. 따라서 신청 기각 결정이 떨어져야 된다. 됐죠? 원래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두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죠? 이 원칙에 따랐을 때 자, 취소송은 소송 요건을 부적법 갖추지 못했다 라는 이유로 소는 부적법에서 각하.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 법원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나 그렇게 못함 이라고 해서 관련 청구 사건만 이 법원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음. 보내주지 못하고 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입니다. 제도의 원칙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사건을 두 사건으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이 취소 소송의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소송 사건이었고 두 번째 이 관련 청구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 당사자 소송이었어요. 됐습니까? 당사자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서 행정법원이 맞는다고요? 안 맞는다고요? 행정법원 관할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법원 관할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행정법원 사건이에요. 됐죠? 그런데 마침 이 두 개의 관련 청구가 두 개의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각기 제출된 상태였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의 행정 1부, 2부 이렇게 소가 지금 현재 접수 배당된 상태예요. 됐죠? 자, 그래서 1부로 보내주세요. 1부 법원, 2부 법원도 각각 다른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과 법원 사이의 이송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은 같아도. 재판부가 다르니까. 됐죠? 그런데 주소송 자체가 어차피 부적법 할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라고 기각결정이 떨어져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소 중에 어느 하나는 각하시키고 나머지 사건은 그냥 여기서 사건 심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사건을 가닥을 잡아도 되고요. 아셨죠? 이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이 위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진 않을 거라고요. FM대로 했으니까. 아셨죠? 그러면 어차피 이 소송은 이 소송대로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될 판인데 됐죠? 각하될 판인데 당사자 소송 왜 각하되는지 한번 봤더니 이것은 항고소송 그 다음에 하나는 자신 없으니까 당사자 소송 이 사건이 항고소송일까 당사자 소송 사건일까 굉장히 혼동스럽지요. 우리가 공부를 했으나 그렇죠? 그래서 원고 당사자가 자신이 없어서 이 두 개의 소장을 써왔던 거예요. 됐죠?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기를 이거 항고소송 대상 아니라 당사소송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당사자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보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왔다면 사실은 당사자의 편리를 위해선 기존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겠다라는 신청으로 봐줘도 상관없지 않겠느냐라는 소리예요. 됐죠? 타이틀은 이송신청이라고 제목은 잡혀져 있겠으나 사실은 이 신청서는 소 변경 신청서나 다름없지 않을까라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소를 바꾸겠다고요. 항고소송에서 당사소송으로. 됐죠? 당사자 변경이라는 신청도 있고요. 참고로 당사자 표시정정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보세요. 당사자 표시정정은 사람 이름에 오타를 냈거나 아니면 원고 당사자 A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당사자께서 아니면 일단 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누군가 망인의 성명을 가지고 소를 제기했을 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상속인이 그리 소를 제기하신 상태일 때 그때의 경우에는 그냥 오타 정도 난 걸로 보고 사람 이름 바꿔주는 제도를 우리는 당사자 표시정정 제도라고 소송법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살아있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이 당사자를 이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사자 변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써요. 정정이 아니라. 그 당사자 변경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 행정소송법 시간에 배웠었던 겁니다. 피고 경정제도. 아셨죠? 피고 경정제도는 경정될 두 피고 사이에 동일성이 전혀 없을 때 이야기예요. 같은 사람이 아닐 때. 그런데 같은 사람을 전제로 이름을 오타를 냈다. 민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을 만일이라고 써버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경우에는 당사자 변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어느 소송법에도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가 없어요. 규정이. 아셨죠? 자, 그래서 법원 종합민원실에 갔습니다. 민원인 데스크가 있고 여기에 삥 이렇게 동그란 게 걸쳐져 있고 그 밑에 각종의 신청 서식들이 일단 빛이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 오타 정정 좀 해야 되는데 봤는데 오타 정정 신청서가 빛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이 없어요. 지금도요. 아셨죠? 근데 봤더니 당사자 변경 신청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가? 해가지고 그 신청서 뽑아가지고요.
다 작성을 하고 신청을 접수시켰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법원이 아니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해 오셔야지 당사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유로 각하시킬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청인의 취지에 비추어 그냥 표시정정 신청서로 보아주고 사건을 처리해주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금 현재 행정소송법 시간에 배우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됐죠? 사실 행정소송법이니 뭐니 라고 하는 법을 배우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는 나 법원 찾아갔다 뭐 하러 그때 법원이 일처리 어떻게 해주는지 그걸 좀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항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관련 청구 사건 병합시키고요.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항고소송 이건 부적법 각하 그리고 이건 못 보내줌. 굳이 그렇게 갈 게 아니라 기존의 항고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는 소변경 신청이 있다고 보고 아셨죠? 굳이 하나를 각하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소리입니다. 이 신청서 자체를 그냥 소변경 신청서로 봐줘야 제자 이게 첫 번째 판례.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와 달리 취급한 판결도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번엔 아니다. 그냥 FM대로 각하시켜야 된다라는 판결도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 판례의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시면요. 행정소송법 10조 소정의 관련 청구 사건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즉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직권 면직 처분 부존재, 무효 확인 등의 본래의 항고소송이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될 때 금원 지급을 구하는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판례는 1997년 판례예요. 당시에 이 사건은 일반 민사법원 사건으로 처리되던 사건. 당시에. 아셨죠? 자, 이때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각하시킬 수밖에.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라고 한 판례도 있더라고요. 아셨죠? 그런데 그 사건의, 즉 앞에 사건과 뒤 사건의 전제는 하나는 지금 현재 광주 민주화 항쟁, 즉 첫 번째 우리가 배웠었던 사건의 경우에는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 청구 사건이었었고 아셨죠?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민주화 인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당사자 소송이라고요? 아니면 민사소송이라고요? 어떻게 처리를 했었죠? 어떻게 처리를 했어? 그러니까 처분이라고요? 아니면 당사자 소송 대상이라고요? 당사자 소송으로 보았었다. 영 암기가 안 되면 광자를 가지고 당자로 읽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일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보상금 지급 청구 사건은 당사소송으로 취급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내 피해금을 달라라는 금원 지급 청구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급 거부에 대해서는 처분으로 다툰다라고 해도 실제 안 주고 버티고 있으면 달라라고 하는 형태의 소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금원 지급 청구의 소를 하는 형태로서 일반 민사법원에 접수시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행정법원, 하나는 민사법원 사건일 때 됐죠? 이 사건을 이 사건으로 소변경으로 봐주십시다라고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관할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그래도 같은 법원이 관할할 수 있을 때 아예 그냥 이 신청서로 봐주십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는 행정법원, 하나는 민사소송 사건인데 민사법원 사건인데 자, 행정법원이 민사법원 사건 내가 맡겠다라고 하면서 소변경 신청으로 읽을래? 이럴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사실은 사안이 이와 같이 각 다른 사건인데 대개 교과서들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이와 서로 다른 판례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건 자체가 달라요. 아셨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문제로 돌아와 보자고요. 자, 페이지 47페이지 문제 9번이었었습니다. 4번에 자, 4번에 주청구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할 때 그와 병합해서 관련된 민사상 청구인데
이거는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즉 한마디로 소변경 신청으로 볼 수는 없고 각하시켜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4번 지문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혹시 취소 소송이 부적법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어떤 판례가 나오면 맞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판례 취지는 각 다르지만 혹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님들 교과서 아니면 다른 교과서 등에 그냥 이런 다른 판례도 있다. 다른 판례가 있을 때는 어떤 판례가 나오든 다 맞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번 지문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모르시면 없이 처리를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5번 관련 청구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취소소송의 피고와 계속해서 기출되었었던 거죠. 동일할 필요 없다. 근데 그와 다름으로 틀려 있음. 그죠? 그래서 4번에 집착하실 필요 없이 그냥 답은 5번으로 내시면 돼요.